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호주에서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하나디펜스가 호주의 캥거루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레드백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뿐만 아니라 미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서도 현지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레드백은 굉장한 기동성과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레드백 장갑차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본 미군 장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군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지만 전차만큼은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레드백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최근 호주에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또다시 호주 주력 장갑차에 레드백의 이름을 올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수출되어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공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레드백의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레드백은 2019년 9월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에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되어 현재 독일 링스 KF41과 최종 경쟁 중입니다. 드디어 올해 몇 년간 기다려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진행되는데요. 하나디펜스는 호주 정부의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해 이미 납품 완료한 상태입니다. 호주는 지난 2월부터 차량 성능을 비롯해 방호와 화력, 운용자 평가, 장비 수송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미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인 OMFV 프로그램에서도 현지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엄과 함께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가 미국 OMFV 사업에 입찰하면서 호주에서 그동안 평가받았던 항목들과 진행했던 내용들을 모두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디펜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마치 호주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레드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캄캄한 숲속에서 장갑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데요. 바로 호주에서 다양한 시험과 평가를 거치는 레드백의 웅장한 모습입니다. 딱 봐도 강해 보이는 방호력과 엄청난 기동성으로 호주 캥거루들과 함께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호주 사막에 서식하는 독거미 이름으로 경쟁 장갑차보다 방호력과 기동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K9 자주포에 쓰이는 1000마력급 파워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이 요구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 협력해 다층 방호 설계를 하고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방호력을 갖춘 레드백의 중량은 44톤으로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의 무게인 30톤보다 무려 14톤이나 무겁지만 기동성은 훨씬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특히 레드백은 포탑에 35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설치해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또 아이언 피스트로 불리는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춰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에이서 레이더로 포착해 즉시 요격도 가능합니다. 또 아이언 비전은 승무원이 차량 내부에서 특수 고글을 쓰고 전차 외부인 360도 전 방향의 상황을 감시하며 첨단 광학 장비로 조종 및 사격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 능력은 전 세계에서 구현된 적이 없는 최첨단 시스템인데요. 레드백은 호주 방위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하고 개발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미래형 기능을 채택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OMFV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미군 장성들은 레드백이 44톤의 무거운 중량을 갖고도 30톤인 미국의 M2 브래들리보다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고 질문하며 레드백의 성능에 굉장히 놀랐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공격력이 한층 더 강화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을 설명하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여주자 미군 관계자들은 설명이 모두 끝난 뒤 모두 박수를 쳤다고 전해집니다. 작년에 하나디펜스는 이스라엘에서 아이언 피스트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 통합 시험을 마쳤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날아오는 적의 위협을 레이더로 탐지, 식별하고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포탑에 장착한 대응탄으로 요격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은 여러 발을 발사해 모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스파이크 LR2는 포탑 후방에 있는 발사관에 수납됩니다. 이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지상 발사 시 최대 5.5km에 이르는데요. 헬기 발사 시 10km에 있는 적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탄두는 이중구조 대전차 고폭탄이나 다목적 스마트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격하는 영상을 살펴보면 레드백 포탑에 장착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로 날아가 폭파시키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갖춘 레드백 장갑차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갑차라고 하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솔라 시그마 실드라는 열상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호주의 CBG 시스템즈가 개발한 솔라 시그마 실드는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입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 추정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업계는 레드백의 호주 수출 성공은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호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 미국, 영국 방산기업이 호주군 장갑차 사업 1차 관문에서 탈락하면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탈락한 미국 업체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BAE 시스템즈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즈의 CV90 장갑차는 호주 육군이 요구한 성능이 레드백에 한참 못 미쳐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이대로 미국으로 가서 미 육군 장갑차 사업에서 경쟁한다면 레드백이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미군도 은근슬쩍 호주에서 빨리 레드백이 선정되길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주 내부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독일 라인메탈은 지난 2018년 3월 랜드400 2단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때 도입된 박소는 바퀴가 8개인 차류형 장갑차로 방호력과 화력, 기동성이 뛰어난 장치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호주의 ABC 뉴스는 56억 달러를 들인 박서 장갑차가 다수의 결함으로 인한 도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납품된 차량에서 능동 방어 체계인 미사일 포탑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능동 방어 시스템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사일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독일은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많은 호주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랜드 2단계 사업 초기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것처럼 좋은 태도로 임하다가 막상 비용을 지불하니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라인메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이와 같이 독일 라인메탈에 대한 기술적인 우려와 태도까지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현재 레드백과 경쟁 중인 링스 장갑차에도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엔진과 변속기에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의 레드백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선전하고 있으며 호주 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빅토리아주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장갑차 생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호주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해외 방산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독일 라인메탈이 현재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한화의 레드백으로 사업의 방향이 기울고 말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미국의 OMFV 개발 사업까지 나아가 미 육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게 된다면 수십조 원까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에 한국의 레드백이 꼭 선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